문제 1번은 끝났고요.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와 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가장 올바른 것을 보기 2에서 골라보세요 그랬습니다. 우선 보기 2에서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보기 2를 한번 보시죠. A 볼까요? 참아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신호의 종류는 여러분들 직진 우회전 그랬으니까 녹색에 등합니다. A 보시면은 황색에 등하 그랬으니까 A 너는 틀렸고, B 볼까요? 참아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해라. 주의하면서 진행해라. 황색 전멸 등의 표시입니다. B 황색 등하의 전멸. B 너는 맞네. C 볼까요? 참아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왠지 빨간불, 적색의 등화가 떠오르네요.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신호는 여러분들 적색의 등화죠. C 적색의 등화. C 너도 맞네. D 봅시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은 황색 등하, 황색의 등하입니다. D 볼까요? 적색 등하의 전멸 그랬으니까 D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보기 2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B, C가 맞는 거다, 그죠? B, C. 2번의 정답은 이렇게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또 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도로교통법 준비하시는 분들, 제발 제 얘기만 좀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적색의 등하 같은 경우에는 내용 한번 볼까요? 참아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하 맞고요. 참아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하 맞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 두 번째에도 불구하고 참아는 우회전 삼색등, 요즘 유튜브에서 뻑하면은 우회전 삼색등,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되는 듯이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 등하의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물론 여러분들 적색의 등하 맞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23년 제가 알기로 1월 정확하게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6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 2022년 10월달 응시하시는 분들, 이 내용 신경 쓸 거 없이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문제 2번 해설, 제가 적어놓은 해설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굿. 자, 그런데 신호등이 표시하는 뜻, 안전표지가 나왔는 김에 안전표지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여러분들 주의표지, 한 번 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된 게 안전표지 중에 주의표지에 관한 문제, 정의가 뭐다? 위험물이 있음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가 뭡니까? 안전표지 중에 주의표지입니다. 자, 헷갈리기 쉬운 거 한번 볼까요? 요 주의표지는 여러분들 이방향 통행입니다. 도로폭이 이렇게 여러분들 좁아진다는 표시죠. 우측 차로가 좁아진다는 표시가 아니고 우측 차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없어진다는 표시입니다. 요거 서울에서 나왔네요. 양적방 통행입니다. 헐, 중앙분리대가 위에 있으니까 중앙분리대 아저씨는 시작이고요. 헐, 중앙분리대가 밑에 있네요. 아저씨는 밑에 있으니까 중앙분리대 끝남. 볼록이 한 개. 부산에서 출제가 하면 됐다, 그죠? 여러분들 볼록 두 개니까 글자 수가 많죠? 7개. 놓으면 고르지 못함. 볼록이 한 개는 여러분들 글자 수가 적어야 되겠죠? 과속 방지턱. 두 개는 글자 수가 많습니다. 놓으면 고르지 못함. 7자. 볼록이 한 개. 글자 수가 적지 않습니까? 과속 방지턱. 글자 수가 5개. 볼록이 두 개는 7자.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바람 분다는 횡풍 표시입니다. 요 표지는 제 기억으로 2017년 아마 경남에서 출제가 되었을 겁니다.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자, 한 번 더 진화쌤이랑 복습 가시죠.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지. 이방향 통행. 이건 뭡니까? 도로 폭이 좁아짐. 이것은 우측차로 없어짐. 양적 방통행. 중앙분리대가 위에 있네요. 중앙분리대 시작. 중앙분리대가 밑에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끝. 볼록볼록 글자 수가 많아. 노면 고르지 못함. 글자 수가 작아. 과속 방지턱. 바람 분다는 횡풍 표시. 상습 정체 구간. 헷갈리기 쉬운 여러분들 주의 표지. 지금까지 아마 출제가 가장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 3번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2022년 아마 4월 달에 시행됐을 거예요. 한 번 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오늘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촬영할 때 잠을 잘 때 이 3번은 현장에서 나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꽤나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잘 되었었고 해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평생 틀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팔로미. 문제 3번 현장에서 한번 풀어보시죠. 갑시다. 예, 저는 문제 3번을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최고 낮 기온이 32도. 날씨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제8장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다시피 보행자는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법 제8조 1항에 보시면은 조문에 당연히란 표현을 빼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이렇게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딱 제가 돌아볼게요.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앙선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보행자는 이렇게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왼쪽으로 잠깐만 딱 틀면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이렇게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행자는 이렇게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사장님 뭐 하십니까? 예. 이 뭐 하시는데요? 족발 삶습니까? 촬영하다가 족발 삶는 것도 보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 3번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굿. 밖에 날씨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하고는 족발에다가 제가 막걸리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한 번 더 볼까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제가 오면서 사장님 혹시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까요? 그랬는데 모자이크 처리하면 큰일 나. 꼭 나오도록 해줘. 꼭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이 여러분들 있는 도로 그랬으니까 제가 중앙선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랬으니까 길 가장자리 또는 여러분들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한다.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영상에 보시다시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이렇게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주정차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 등이 차를 견인한 때부터 몇 시간?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치 아니한 경우 차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제 차가 위반해서 1개월 동안 운전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울음마크 유라고 말씀드렸죠. 제 차가 차의 등록번호, 차종, 형식, 위반 장소, 보관 일시, 보관 장소 1개월 동안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당신 차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기우편 여러분들 통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차가 위반해서 1개월 동안 운전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래가사, 이 가사만 알면은 문제 4번은 끝. 차의 등록번호, 차종, 형식 맞습니다.
위반 여러분들 장소는 맞습니다만 위반 일시는 아니죠. 올바르지 못한 것은 2번이고요. 보관 일시 장소도 맞네요. 4번에 통지한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 없을 시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1회차 4번의 정답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볼까요? 다음 보기는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중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내용이다. 역시 2022년 시행됐다고 그죠? 갈로 안에 A, B의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습니다. 최소 1명 이상을 감속 운행이 시작되는 지점, 공사구간 전방 얼마? 이렇게 보시면은 60에서 90m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구간 전방 500m에 여러분들 추가로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 공사구간 전방 60에서 90m 구간에 이렇게 아저씨 하나 안전요원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500m 전방에 아저씨 1명을 더 추가를 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여러분들 60에서 90m, 500m 교통 여건에 따라서 거리는 여러분들 축소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거리는 시험 문제에서 확대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B 틀렸습니다. 교통 여건에 따라서 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의 정답은 60에서 90m.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시죠. 이거 별표 1000개. 운전면허 종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네요. 제1종 대형면허 어마무시한 덤프트럭 몰 수 있네요. 특수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따가 알아볼 겁니다만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몰 수 있죠. 쉽게 말해서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여러분들 화물차도 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면허증 가지고 있으니까 10인 이하 승합차 몰 수 있고 4톤 이하 화물차 몰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4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제8장 운전면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아쌤이랑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제1종 면허가 뭡니까?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가 있죠. 제2종 면허 보시면 여러분들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연습면허증의 종류는 2가지밖에 없죠.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제2종 보통 연습면허입니다. 연습면허증 가지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B 운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렇다면 제1종 면허부터 한번 볼까요? 제1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몰 수 있죠. 총중량 여러분들 10톤 미만의 특수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군안차 등은 여러분들 제외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제2종 면허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종 같은 경우에는 12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 물론 군안차 등은 제외합니다. 제2종 면허 중에 소형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오직 무슨 면허증으로 운전해라? 제2종 소형 면허증으로 운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종 대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1종 대형 면허증으로 내가 250cc 이륜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어떤 처분 먹습니까? 무면허입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무슨 면허증? 제2종 소형만이 몰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면허증으로 250cc 이륜 자동차를 몰았으니까 무면허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죠. 결격기간 올해 경기도
전반기에 결격기간 남아 선지 4번, 문제 10번에 선지 4번에서 출제가 되었죠. 끝으로 연습면허증 한번 볼까요? 연습면허증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연습면허증, 너 건방지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몰 수 없어. 연습면허증의 종류는 뭐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제2종 보통 연습면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럭키.